이곳은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 지역.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건물은 부서지고 바닥에는 유리파편과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폐허가 된 이곳을 지키는 건 길고양이들 뿐입니다. 길고양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남아있는 건물마저 헐리게 되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특히 철거 공사가 시작됐을 때 공포를 느낀 고양이들이 건물 깊숙이 숨게 되면 매몰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기에 처한 광명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들과 고양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꽃도 자리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지역 시작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쭉 걸어서 저기까지 계속 넘어가야 돼요. 아. 여기 펜스 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이 안에도 아마 엄청 많고요. TNR 중성 안 된 애들도 많아가지고 또 이번에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도 이제 지금 밥자리 옮기면서 안에서 지금 빼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서부터 이제 사치면서 옮겨가지고 바깥으로 밥자리를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거의 고양이들은 많이 안 먹고 비둘기들이 반 이상 먹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료랑 물이랑 다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급식소마다 이렇게 사료랑 물 같은 걸 좀 배치해놓고 분쇄자들 올 때마다 줄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오픈된 곳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그런 건 없고 여기 또 건설하신 분들이 편히 봐주셔서 잘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빵아. 아, 고양이 있어요? 우리 여기도 한 3마리가 있는데 네. 잘 안 보여요. 원래 핸드폰으로 뚫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산에 엄청 많이 유기하고 갔어요. 이동장 채로 버리고 간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쓰던 집채로 2마리 버리고 간 사람도 있었고 쉼터에 있는 아이 또 여기서 버려진 거고요. 저기 안쪽에 있던 애들을 다 여기 밥자리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 20마리 이상 있어요. 내일 물이랑 채워야 되겠는데? 그나마 이걸 뿌려줘야지 새들이 고양이 걸 안 건드려. 네, 군데군데 밥자리를 계속 해주셨네요? 네, 이거는 쉼터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 거고. 네. 여기 밥자리 저기 밥자리 또 저 안쪽에도 있어요. 여기까지 못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흰색 고양이 2마리 유기했었고 걔네들 식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밥자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료만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쫓아오게 하려고 좀 캔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문달아. 문달이랑 같이. 아가 일로 와. 엄마 먹으세요. 저희가 분명히 다 분성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뭐가 한 마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삼색이었다. 삼색아. 저 안쪽에 얘가 항상 무너진 건물에 있는 애거든. 저 삼색이가. 예. 이 아이는 여기 이쪽 재개발 되면서 알게 된 아이인가요? 아니면? 네네.
엄청 경계 심했었는데 네. 중성화시키고 계속 이제 밥을 주면서 캔주면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그나마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장 지금 문제인 게 너무 얘가 먹고 안쪽 깊숙이 가 있어요. 얘 혼자. 얘가 얼마 전에 여기 지금 자국이 있는데 네. 엄마 여기 찢어져가지고 나타나서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약 먹였더니 좀 좋아졌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 대부분은 작년에 가을에 저희가 다 TNR 때 중성화 다 시킨 애들이에요. 저기 밑에서부터 이동하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이동시킨 것 같아요. 유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리 네. 젖는 애들은 진짜 많아요. 네. 저희 이렇게 가득 놔도 거의 다 먹어요. 하루 동안. 아, 여기가 밥자리군요. 아, 네. 원래 이 밥자리를 뺐었는데요. 네. 얘네 몇 마리가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못 나와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또 얘네들은 영역동물이라서 그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근데 갈 곳도 없고 거기 가서도 잘 정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정면시가 원래는 점차적으로 되는 거였는데 승인이 계속 미뤄져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완전히 중단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되니까 이제 갈 곳이 더 없는 거죠. 무너뜨리면 이제 지하로 숨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깔려 죽는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제 여기 직접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남 이런 데는 개발적 작은 곳은 남은 한 마리까지 프로젝트를 놔서 다 빼서 오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워낙 너무 넓으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개인이 할 수 없는지라 제가 다른 단체에 여쭤는 봤을 때 이제 이주방사가 쉬운 건 아니지만 한 달 정도의 계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안정된 밥자리를 만들고 거기다 방사를 하면 그래도 확률이 반 이상 훨씬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에다가 요청은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는 언제 이렇게 부순다던가요? 여기 이제 곧 다 시작이에요. 왜냐면 여기 한 분이 아직 안 나가셨어요. 그분은 뭐 소송 중인가 봐요. 그래서 건너편은 지금 다 같은 구역인데 다 부셨어요. 이제 그분만 이사 가시면 곧 다 허물 거예요. 일단은 저 산 쪽으로 이소를 하실 네, 생각이시고? 생각은 지금 밥자리는 다 이제 그쪽으로 옮겨놨고 네. 이제 한 쪽에 급식소 5군데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계속해서 TNR은 해주고 계시나 봐요. 네, TNR 해서 데리고 온 애들은 다 40마리 정도 되는데 여기 애들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지금 7마리인가? 지금 어저께 포획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 있고요. 이 아이는 참깨라는 아이인데 개발구역에 무너지는 건물 옆에서 발견을 했어요. 분염이 너무 심했고 완전 뼈밖에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 구조를 해서 발치수술 다 해주고 지금 한 3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그래도 아직 염증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고요. 네. 개발지역 바로 옆에 작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품종묘니까 글을 올렸더니 문의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좀 경계를 많이 하고 사람한테 마음을 안 열어가지고 입양을 갔다가 한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서 순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 마음 열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발지역 공사하면서 지금 인보처 가 있는 애도 10몇 마리가 있고 쉼터에도 거의 10마리가 있고 기저귀는 제가 제보를 들어왔어요. 프로젝트를 해서 구조를 해왔는데 그다음 MRI랑 CT랑 다 찍었는데 이제 두 다리는 못 쓰지만 한쪽은 아예 근육이 없더라고요. 수술할 방법은 없었고
이제 인보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마사지하고 케어를 했는데 한쪽 다리에 힘은 약간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도 희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이 필요한 나이라서 한 1년 정도는 인보처에서 이제 케어 받으면서 이제 입기로 하고 이제 그 집으로 간 상태예요. 가을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가을이도 인보자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 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두 다리를 못 쓰면서 얘가 확 안 좋아진 거예요. 추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종양이 간 쪽에 있었는데 그게 터졌고 이제 폐혈증을 와서 죽을 거다까지 얘기를 받았어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병원을 갔는데 초음파랑 다 찍어봤는데 그 간 쪽도 깨끗하고 몸이 깨끗한 거예요. 혹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도 이제 몸에 혹이 있는 건 사실이고 신부전도 있고 평생 이제 케어는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얘가 지금 한 달 안에 지금 한 300 정도 쓴 거예요. 이 쉼터는 언제 좀 만들어졌나요? 네, 저희가 그 7월까지 조합에서 만들어준 계류 공간을 이제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다 보니까 빨리 이제 그만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8월 달에 여기를 마련하게 됐고 이전부터 계류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TNR 진행을 계속 해왔었고 또 구조라든가 뭐 인보 보내는 일이라든가 입양 보내는 일은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람들인 거죠. 이제 모래나 사료 같은 거는 저희가 광명 길친이라고 카페에 글을 올려서 또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광명 길친은 한 만들어진 지 한 지금 한 7, 8년 정도 됐고요. 네네.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100명도 안 되고 이 광명시가 TNR이 좀 잘 되고 있나요? 개발 지역이 한 15군데 이상이 있거든요. 한 구역당 적게는 100마리에서 그 이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광명 전체에 지금 고양이가 1000마리 넘게 있다는 건데 근데 광명시 입장에서는 서울처럼 아직 조례 개정안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발 지역이니까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애들 TNR 그 마리수를 좀 더 늘려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없다고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주 대책도 그렇고 TNR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밥을 주면서 아이들을 끌어내와야 하니까 그 봉사 지역에서 끌어내와야 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료, 캔 이런 것도 부족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아이들의 그 아픈 아이들 치료비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 거죠. 구조되는 아이들이 그냥 난치병, 너무 어려운 병, 낫지 않는 병 이런 병이다 보니까 계속 병원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9월에는 700 얼마 정도 나갔었고 저도 예측할 수 없이 자꾸 아픈 애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이제 9월에 심했던 거죠. 보낸 애들 중성화 비용까지 저희가 이제 다 인보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니까 그런 것들 아직 기저귀는 병원비가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치료가 또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병원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봉사자들이 쉼터 후원 그 다음에 재개발 사료 후원, 캐논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마리가 지금 구조한 애들이 인보처에 가 있어요. 그 애네들을 사료 모래 다 보내줘야 돼요. 병원비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벅찬 거죠. 거기다 내 동네 아이들 밥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그렇고 지금 다 구조 가 있는 애들이 개인이 구조한 아이들은 단체에다가 떠맡길 수 없잖아요. 이미 저희 개인들은 한계에 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또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카페에서 주력으로 활동하신 분은 다 캠만 분들이신 거죠? 예.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고양이도 작은 생명인데 그 아이들의 여기는 그 아이들 터전이거든요. 영역동물인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캠맘 또 이 단체에서 이제 밥을 주고 이동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마리라도 살리고 싶어서 하는 봉사입니다. 사람이 작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개발지역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